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leader of the opposition party in South Korea has evaded detention after the court rejected the arrest warrant. 드림 필드. 홍콩 베이스볼 파트타이머즈 페이스 오프 어게인스트 커리언 프로즈 애터 에이전 게임즈. 사우스 커리언 코어트 리젝트 어레스트 오런트 포 아퍼지션 파어티 리더 에마어 위온 커러프션 차어지즈. 리더 오브 제퍼니즈 코얼리션 파어티 6 릴레이션시프 리커버리 스루 차이나 비지트 디스 이어. 에이전 게임즈 이즈 홍콩 낫 해빙건. 오싱즈 투 노온데이 이사.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 구금을 피했습니다. 로이터즈. 대한민국 법원은 주요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은 뇌물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 파괴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부족한 근거라고 판단했다. 이재명은 검찰이 정치적 동기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재명에 대한 형사고발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결정은 그가 무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요 야당 지도자의 체포는 전례가 없었으며 내년 국회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의 지도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꿈의 분야. 홍콩 야구 아르바이트들이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프로들과 맞붙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홍콩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나머지들 중에서 최고팀은 수상한 대한민국과 프로 선수들을 보유한 중화 대만과 맞붙게 될 것이다. 홍콩 중국 야구 협회 회장 데이브 호는 팀의 노력이 홍콩에서 야구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경기를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고 희망한다. 대한민국 법원 야당 지도자 이 씨에 대한 부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부한다. 더 인디펜던트. 한국의 판사는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지도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부했다. 판사는 이재명이 증거를 파괴할 명확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은 전 대통령 후보로서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고 정부가 정치적 복수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거부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체포 면제를 표결한 후에 이루어졌다. 이 결정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법적 문제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 연립당 지도자, 올해 중국 방문을 통해 관계 회복을 추구합니다. 블룸버그. 일본의 연립 파트너 정당 지도자인 야마구치 나츠오는 올해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야마구치가 지난 달 두 나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방문을 취소한 후에 이루어진다. 야마구치의 방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리된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한 직후에 예정되었으며 이는 중국을 격분시켰다. 그러나 일본, 한국, 중국의 관계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외교장관 회의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별도로 일본 총리 키시다 후미오는 연립정당에게 경제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해 보도록 요청했는데 이에는 휘발유, 난방유, 가스, 전기에 대한 보조금 연장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이 포함된다. 아시안게임, 홍콩, 즐거워하지 않나요? 4일차에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주 아시안게임이 네 번째 날에는 홍콩의 남자 축구팀을 이끄는 요른 안데르센 감독이 8강에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테니스 선수 콜먼엉은 세계 93위인 우이빙을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홍콩의 사이클리스트들은 팀 퍼슈트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할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펜싱 선수 청가롱은 그의 컬렉션에 또 다른 타이틀을 추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홍콩 선수들은 스쿼시, 탁구, 핸드볼, 하키, 소프트볼, 무술, 농구, 체스,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가 쓸 때 사진으로. CNN.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에서 자동차 노동자들의 피켓라인에 참여하여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선거에서 중요한 유권자층인 노동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로 여겨집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첫 경험에는 소련 방문, 텔레비전 연설, 라디오 방송, 코미디 쇼 출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 노동자들의 피켓라인 방문은 특히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노동조합원들의 지지를 겨루는 가운데 노동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대통령직 동안 노동조합원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피켓라인 방문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공장 폐쇄와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고 반도체 부족 대응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FT, 중국 TV 진행자, 전 장관과 관련, 미국에서 대리모를 낳았다.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의 전 외교부 장관인 칭강과 전 여자친구인 중국의 유명한 TV 진행자인 푸샤오티안이 미국에서 대리모자로 아이를 낳았다고 금융타임즈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대리모자를 이용한 임신은 불법이다. 중국 당국은 칭강과 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외교부 장관은 해임되기 한 달 전인 6월에 사라졌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는 칭강이 나들과 결혼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SK그룹의 이혼 드라마는 법원이 체벌을 해체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 SK그룹 회장인 최태원과 전 부인 로소영 사이의 공개적인 이혼 소송은 한국의 여성 권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 경제는 주로 강력한 가문들에 의해 지배되는 대기업인 체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체벌을 포함한 이혼과 가족 분쟁은 경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로소영은 부부가 공유한 자산을 더 공정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가정 노동과 부부의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SK의 부의 축적 방법을 공개할 것을 시사하며 이는 회사의 평판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여성 권리에 대한 지표로서 주목받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평등에 대한 입장에 대한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이다.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파이프라인 폭발 사건의 주요 세부 사항. 가어디언. 지진학적 증거는 작년 바다에서 노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파손한 폭발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노르웨이의 연구원들은 2022년 9월 파이프라인을 공격한 후 첫 번째로 알려진 두 번째 폭발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국가기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추가적인 폭발은 덴마크 바다의 보르놀름 북동쪽에서 일어났으며 이전에 알려진 두 번 폭발 후 7초와 16초에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노어드 스트림 1 파이프라인과 노어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 중 하나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독일 수사관들은 앤드라머더라는 51피트의 렌탈 요트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요트는 적어도 일부는 가짜 여권을 사용하던 신비로운 5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승무원에 의해 대여되었습니다. 플레저 요트에서 작동하는 소수의 다이버 승무원이 폭발물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어려운, 깊고 느린 다이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부문이 무너질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포린 펄리시. 중국 부동산 거물인 중국 에버그랜드 그룹의 전임 임원 2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전 CEO인 샤 하이준과 전 CFO인 판 다롱의 체포는 에버그랜드 자회사 에버그랜드 자산관리의 직원들의 체포에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부문이 중국과 관련된 은행가와 관리자들에게 여전히 위험한 것을 보여줍니다. 에버그랜드는 잠재적으로 청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버그랜드는 국내외에 많은 채권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부채 계획이 없고 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실패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랜드의 자회사는 월요일에 5억 4,700만 달러의 채권 상환을 놓쳤습니다. 이 공지 이후 회사의 주가는 19.1%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이 붕괴되면 정부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원과 은행 관리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관리자들은 위기의 책임을 서로 돌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많은 체포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 선거 시즌은 위안화와 엔화가 하락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기입니다. 니케이 아시아.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가치 하락은 미국에게 커지는 우려이며 이는 화폐 조작으로의 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의 환율은 달러에 대해 더욱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도전에 대한 책임을 찾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본을 이 문제에 휘말 수도 있습니다. 도쿄는 환율을 안정시켜 일본을 워싱턴에서 일어날 정치적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키 헤일리, 공화당 2024년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요? 로이터즈. 니키 헤일리는 전 미국 주재 유엔 대사이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그녀의 외교 정책 견해로 주목받고 있으며 8월의 성공적인 토론선거 이후 의견 조사 숫자에서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 인도 이민자 출신인 헤일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로 재임하며 주의 수도에서 컨퍼더레이트 전투 깃발을 제거한 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대사로 재임하였으며 행정부를 떠난 이후에는 때때로 그와의 거리를 두고 있다. 헤일리는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외교 정책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로운 배터리 재활용 시설은 켄터키와 전기차 산업 간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화요일에 회사들은 켄터키에 전기차 배터리를 분쇄할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6,500만 달러의 투자를 한 미국과 한국 회사들의 협력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같은 도시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배터리 관련 사업에 재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은 미국이 2023년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아시아의 나토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북한은 김성주 한국 주재 북한 대사에 따르면 미국이 2023년에 핵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자시아판 NATO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대립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미국은 북동아시아에 새로운 냉전 구조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발언은 북한이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한국 영토를 점령할 것인지를 연습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뉴스 소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육도 전문가인 식스바트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의 구속영장 기각, 홍콩 야구 아르바이트들의 아시안 게임 참가, 일본 연립당 지도자의 중국 방문, 미국 대통령의 찬호조 회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중국 TV 진행자와 전 장관의 사건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법원 결정이 야당 지도자의 체포를 거부한 것은 야당의 선거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홍콩 야구 아르바이트들의 참가는 야구 인기를 높이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연립당 지도자의 중국 방문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찬호조 회원들과의 만남은 노동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TV 진행자와 전 장관 사건은 중국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야기에 가장 흥미롭게 들었나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함께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육도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6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